안녕하세요, 여러분. 어쩌다 보니 김용남 비판 전문가가 되어버렸는데요. 여러분들도 제가 왜 이러는지 이해해 주실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김 후보를 보면서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꼈는데요. 왜 저러는 걸까? 그 알량한 2년짜리 국회의원 한번 해보겠다고 자신의 인생을 부정하고 세탁해 가면서까지 권력을 탐하는 모습에서 저는 서글픔마저 느껴졌습니다. 더 큰 정치인이 될 수도 있는 천금 같은 기회를 이렇게 스스로 날려버리는 김 후보가 안타깝기 그지없는데요.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면 김 후보의 전략 공천은 어쩌면 이런 상황이 벌어질 것까지 예상하고 진행된 것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김 후보의 성정상 이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상상도 해봤는데요. 이게 진짜 의도된 전략 공천이 아니었을까 하는 말입니다. 물론 어디까지나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하지만 김 후보의 이런 막가파식 언행이 불러올 파장은 오히려 조국 후보의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커 보이는데요. 혹시 이 모든 것까지 예상했던 건 아닐까? 그런 상상 말입니다. 설마 이런 상황까지 계산한 전략 공천이었다면 그건 정말 정치 천재 수준이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겠죠. 또 혼자 뇌피셜을 굴려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정치판에서 가장 해괴망측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곳, 바로 경기도 평택을 선거구 이야기를 아주 제대로 그리고 아주 맵게 파헤쳐 보려고 하는데요. 볼수록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이 선거판, 지금부터 하나하나 팩트체크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선 현재 판세부터 짚어보겠습니다. 평택을은 지금 민주당이 전략 공천한 김용남 후보, 그리고 조국혁신당의 조국 후보, 여기에 국민의힘 후보까지 가세한 사실상의 3파전 구도인데요. 그런데 여기서 아주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간판을 달고 나온 김용남 후보가 선거운동을 하면 할수록 오히려 조국 후보의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고 민주당 지지층은 분노하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뜯어보겠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사건은 바로 김용남 후보의 범죄자 알레르기 발언인데요.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십니까? 본인이 출마한 지역구에 어떤 후보가 나와 있는지, 그리고 그 지역 유권자들의 정치적 성향이 어떤지 조금이라도 파악했다면 절대로 입 밖으로 꺼낼 수 없는 망언 중의 망언이었는데요. 지금 평택은 조국 후보가 등장하면서 조국혁신당 지지층과 민주당 지지층이 극도로 민감하게 결집하고 있는 일종의 화약고 같은 지역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그 다음부터입니다. 평택을이라는 지역의 정치 지형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있었다면, 그리고 지금 민주당 지지층과 조국혁신당 지지층의 민감한 분위기를 제대로 읽고 있었다면 절대로 꺼내서는 안 될 프레임을 김용남 후보가 스스로 던져버렸다는 건데요. 좀 대놓고 범죄자 이미지를 씌우는 방식의 공격은 지금 이 선거판에서는 상대를 흔드는 전략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진영을 갈라놓는 폭탄에 가까웠습니다. 쉽게 말해서 적을 공격하려다가 아군 진영 한복판에 수류탄을 던져버린 셈인데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솔직히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정말 이 상황을 몰랐다고, 정말 이 발언이 어떤 후폭풍을 가져올지 계산을 못했다고,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는데요. 왜냐하면 평택을은 지금 단순한 지역구 선거가 아닙니다. 윤석열 정부 이후 야권 지지층의 감정이 극도로 예민해져 있는 곳이고, 특히 조국이라는 이름 자체가 하나의 정치적 상징처럼 작동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한복판에서 과거 보수 진영이 사용하던 방식 그대로 범죄자 프레임을 들고 나온다는 건 민주당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상당한 거부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대목인데요. 그래서 지금 온라인 커뮤니티 반응을 보면 저 사람이 진짜 민주당 후보 맞냐? 속은 못 속인다.
결국 본색 드러난 거 아니냐라는 반응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사실 김용남 후보는 원래 새누리당, 즉 국민의힘 전신 계열에서 활동했던 인물입니다. 물론 정치적 전향 자체를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정치인도 시대 변화에 따라 생각이 달라질 수 있고 노선을 바꾸는 경우도 많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유권자들이 중요하게 보는 건 결국 진정성입니다. 정말 가치관이 바뀐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살아남기 위해 옷만 갈아입은 것인지 사람들은 굉장히 냉정하게 바라봅니다. 그런데 김 후보는 민주당으로 옮긴 이후에도 화법이나 정치 스타일 자체는 과거 보수 진영 시절의 색채가 너무 강하게 남아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특히 상대를 공격할 때 사용하는 방식이나 지지층을 자극하는 표현들을 보면 민주당 후보라기보다 아직도 국민의힘 정치인 같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민주당 핵심 지지층의 불만이 폭발하고 있는 겁니다. 민주당 지지자들은 지금 단순히 후보 개인을 비판하는 게 아닙니다. 왜 이런 후보를 굳이 전략 공천했느냐? 지역 당원들은 도대체 왜 무시했느냐? 이런 분노가 점점 지도부를 향하고 있다는 게 핵심인데요. 실제로 평택 지역에서는 공천 초기부터 반발 기류가 꽤 강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지역에서 오랫동안 활동했던 인사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갑작스럽게 외부 인사를 전략 공천했고 그 과정에서 당원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불만이 계속 제기됐는데요. 그런데도 지도부는 강행했습니다. 바로 여기서 정치권 안팎에서는 여러 해석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민주당 지도부가 정말 이 상황을 예상 못했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느 정도는 예상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요. 왜냐하면 김용남 후보 특유의 직설적이고 논란성 강한 정치 스타일은 정치권에서는 이미 잘 알려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인물을 굳이 지금 같은 민감한 지역에 배치했다는 건 결국 지도부 내부에 다른 계산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해석까지 가능하게 만듭니다. 실제로 정치권 일각에서는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김용남 카드 자체가 조국 혁신당을 키우기 위한 그림 아니냐는 주장인데요. 물론 어디까지나 정치권의 추측이고 해석입니다. 확인된 사실은 아닙니다. 하지만 현재 흐름만 놓고 보면 이상할 정도로 조국 후보에게 유리하게 판이 흘러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민주당 후보가 발언할 때마다 논란이 터지고 그 논란이 커질수록 조국 후보 지지층은 더 강하게 결집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일부 민주당 지지층까지 차라리 조국을 찍겠다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는 점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위험한 신호인데요. 만약 실제 선거에서 조국 후보가 민주당 후보를 꺾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그 정치적 파장은 상상 이상일 수 있습니다. 조국 혁신당 입장에서는 민주당과 정면 승부해서 이겼다는 엄청난 상징성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부터 조국 혁신당은 단순한 위성급 정당이 아니라 야권 내 독자 세력으로서 목소리를 더욱 키우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향후 야권 재편이나 연대 과정에서도 훨씬 강한 협상력을 가지게 되겠죠. 이런 시나리오를 놓고 일부에서는 혹시 민주당 지도부가 장기적으로 야권 전체 판을 보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까지 꺼내고 있는데요. 특히 정청래 대표를 비롯한 강성 친명 지도부가 조국 혁신당과 완전히 적대적인 관계로 가기보다는 향후 연대 가능성까지 고려하고 있다는 분석도 정치권에서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디까지나 해석입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이 너무 절묘하게 흘러가고 있다는 점에서 이런 상상들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더 큰 문제는 김용남 후보 본인의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인이 당을 옮길 수는 있습니다. 그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하지만 최소한 새로운 진영에 왔다면 그 진영의 가치와 정서를 이해하려는 노력은 보여야 하는데요.
지금 김 후보의 모습에서는 그런 고민이나 진정성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비판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오히려 많은 유권자들은 그냥 의원 배지 한 번 더 달기 위해 움직이는 것 같다는 냉소적인 시선을 보내고 있는데요. 특히 상대를 공격하는 방식도 문제입니다. 범죄자, 알레르기 같은 표현은 과거 보수 진영이 민주당 인사들을 공격할 때 자주 사용하던 프레임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지지층은 바로 그런 정치 방식에 피로감을 느껴왔던 사람들입니다. 검찰 프레임, 도덕 프레임, 낙인 찍기 정치에 반발하면서 민주당을 지지해온 사람들이 많은데 민주당 후보 입에서 비슷한 방식의 공격이 나오니 당연히 혼란과 반감이 커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또 일부 강성 지지층에서는 지역 당원들의 반발을 두고 조국 비판도 못하게 하냐, 범죄를 옹호하는 거냐는 식으로 몰아가는 경우도 있는데요. 저는 이런 접근 역시 상당히 위험하다고 봅니다. 정당의 주인은 결국 당원입니다. 당의 결정이 상식과 어긋난다고 느껴질 때, 그리고 당의 정체성과 맞지 않는다고 판단될 때, 당원들이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민주주의 과정입니다. 그걸 무조건 배신이라고 몰아붙이는 순간, 정당 내부의 건강한 토론 문화는 사라지게 됩니다. 오히려 지금 평택을 당원들이 화가 난 이유는 민주당을 싫어해서가 아니라 민주당다운 후보가 아니다라고 느끼고 있기 때문이라는 점을 지도부가 더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하는데요. 결국 지금 평택을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은 준비되지 않은 공천, 지역 민심을 무시한 전략 공천, 그리고 후보 개인의 부적절한 발언들이 모두 겹쳐 만들어진 복합적 참사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가장 큰 이득을 보고 있는 인물은 아이러니하게도 조국 후보입니다. 민주당 후보가 스스로 지지층을 흔들어주고 있으니 조국 후보는 특별한 공격 없이도 반사이익을 얻고 있는 구조인데요. 이게 과연 민주당을 위한 전략 공천인지 아니면 결과적으로 조국 혁신당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공천이 되어버린 건지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모든 선택은 결국 유권자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김용남 후보가 남은 기간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을지 아니면 지금의 흐름이 그대로 굳어지면서 조국 후보에게 결정적인 기회가 될지 끝까지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요. 다만 분명한 건 하나입니다. 이번 평택을 공천 논란은 단순한 지역구 해프닝 수준으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겁니다. 오히려 향후 민주당 공천 시스템, 야권 재편, 그리고 조국 혁신당의 정치적 위상까지 영향을 미치는 상징적 사건으로 오래 기억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선거가 끝난 뒤에도 민주당 내부에서는 반드시 책임론과 후폭풍이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과연 이 모든 상황이 단순한 실수였을까요? 아니면 누군가의 계산된 정치적 승부수였을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더 깊고 더 날카로운 정치 분석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